네, 코스피 코스닥이 현구간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종효의 픽에서도 반도체, SK 하이닉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여전히 하이닉스의 주가는 오늘의 저점보다는 약간 나아지긴 했지만 이걸 나아졌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8.6%의 마이너스 구간. 삼성전자는 2.9%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해서 제약바이오에서 힘을 내주고 있고요. 이런 흐름 속에 저희는 어떤 종목으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오후를 만나야 될지 김흥태 매니저와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긴 연휴를 보내고 돌아왔는데요. 이 수급 공백이 오늘까지 또 이어지고 있어서 또 내일은 금요일장이다 보니까 이번 주 마무리에 대한 고민, 걱정이 좀 있습니다. 오늘 오전 흐름을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일본 증시가 지금 상승하고 있어요. 한 2% 정도요? 네. 우리 증시는 왜 이러는 걸까요? 일단은 어제 이제 FOMC에서 이제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은 25bp, 그러니까 0.25% 정도만 연착륙으로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제 과감하게 B컷으로서 50bp, 그러니까 0.5% 포인트를 또 인하를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거는 그거였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금리 인하를 갑작스럽게 할까? 그러면 어느 정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더 커지는 거 아니냐. 물론 일부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긴 하겠지만은 일단은 연준에서는 우리가 이제 경착륙을 한다 하더라도 경기 침체에 대한 지표들은 아직 뚜렷하게 나오지 않다라고도 다독여주는 모습을 언급을 좀 발언했는데 일단은 일부분에서는 그런 이제 반발적인 이제 목소리가 나오다 보니까는 시장에서 여파가 좀 커지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일본 증시는 우리나라 증시와 좀 반대적으로 2% 이상 상승하고 있는데 보니까는 엔화가 떨어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일본 미국에서도 이렇게 FOMC에서 B컷으로서 금리 인하를 하다 보니까 일본 증시에서도 이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에 대한 목소리로 인해서 이 엔화 가치에 대한 높은 환율로 가지 않고 어느 정도 다시 한번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아무래도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일본 증시가 또 상승하는 모습이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국내 증시가 이로써 뭐 더 여기서 더 내려가는 거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일단은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 IT 업종들이 대부분 이제 눌려나고 있기 때문에 지수는 따라갈 수 있을지언정 그래도 일반 업종들에 대한 흐름도는 그래도 견고한 흐름으로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큰 악재는 없지만은 다시 한번 증시는 살아나지 않을까. 이미 한번 오늘 앞서 다 소개를 했지만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워낙에 또 많이 빠진 것만큼 증시의 영향이 컸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일단은 과도하게 내려갔다는 거는 어느 정도 다시 한번 반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를 본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돌아서지 않을까라고 기대는 좀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시작 안에서 반도체의 수급을 빨아들이고 있는 쪽이 금리나 수혜주다. 이렇게 또 코멘트를 남겨주셨는데요. 뭐 건설이나 은행, 증권, 풍력도 있지만 제약바이오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의 전략으로 이 섹터를 보자라고 주셨는데 신재생에 포함이 될 것 같아요. 원전주, 또다시 원전이다라는 코멘트인데요. 일단 해결해야 될 악재라고 할 수는 없지만 리스크가 있잖아요. 미국발. 그런데 체코에서의 기대감을 조금 더 안아가는 모습이에요. 원전주 어떤 걸 봐야 돼요? 일단은 원전에서 대표적으로서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기자재 종목들도 봐도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한전 KPS라든지 한전 기술을 필두로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워낙에도 대장주 역할을 했고 그 외적으로서 기자재 종목들도 같이 한번 보시면 어떨까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오늘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이제 체코를 방한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출국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원전에 대한 기대감을 또다시 한번 일으켜 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오늘은 또 원전 섹터들에 대한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렇게 또 언급을 하면서 이번에 체코를 방문하면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이제 논의를 빨리 좀 수그러들여서 해소를 하겠다. 이렇게 좀 기대감을 내비쳤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자들에 대한 이제 기대감으로서 주가를 좀 끌어올리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기존에 체코에서도 이제 관련된 관련된 그런 업무를 위해서 국내에 방한하면서 국내에 대한 이제 원전 기술에 대한 확보를 하면서 아무래도 이거 우리나라 원전 기술에 대해서는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거다라고 하고 이미 넘어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체코하고에 대한 이런 원전 기술에 대한 논의는 뭐 긍정적으로서 잘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미 한번 세돈으로서 나왔던 그 원전 주가들이 이제는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튀어올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워낙에도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섹터들은 중장기적이라도 보면은 괜찮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원전에 대해서도 나름 우호적인 전략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자, 앞서 들으신 대로 금리 인하 수혜주들 부각되죠. 원전주까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는 투자 방향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이 섹터 조금 더 집중해서 들여다볼게요. 바로 제약바이오입니다. 김웅대 매니저님이 오늘 리뷰해줄 네 종목이 모두 제약바이오에서 나왔어요. 뭐 특집 같기도 한데요. 이렇게 포트를 구성할 수 있었던 건 운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포트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아마 냉철하게 좀 시장을 보고 트렌드를 파악하셨던 것 같은데 알테오젠부터 한번 가볼까요? 오늘 35만 원 고점을 형성했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3차 목표가가 35만 원이었는데 네. 뭐 당연히 올라갈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당연히 이 자리는 팔지 말자라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목표가를 상향 조정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지금 자리도 팔 자리는 아니다라고 보고요. 신규 진입 자체도 뭐 저는 뭐 할 수는 있겠지만은 워낙에 단기적으로서 상향은 지금 워낙에 고점이다 보니까는 단기적으로서 접근하면 좋겠고 보유자분들은 조금 더 목표가를 상향 조정해서 38만 원까지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는 그때까지는 매도보다는 보유하면서 수익을 좀 극대화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워낙에 또 이번에 금리 인하가 워낙에 또 B컷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당연히 반사익으로 먼저 붙는 게 제약바이오 필두인데 오늘도 알테오젠을 필두로 해서 그동안에 못 갔던 리가켄 바이오라든지 ABL 바이오 전부 다 포트에 편입을 해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오늘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에 대해서 이제 9월 달이 시작됐고 이미 지난 주말부터 에스모가 한번 일정 부분에서 나왔기 때문에 세론보다는 기대감이 더 형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앞으로 올해 실적을 알테오젠이 어떤 실적을 내놓을지를 기대를 하면서 증권사에서는 목표가를 42만 원 이상까지도 보고 있다는데 네. 저 역시 마찬가지로 40만 원까지는 충분히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으니까는 4차 목표가 38만 원 잡고 그대로 홀딩하면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이 40만 원 이상까지 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 일단은 4차 목표가 38만 원 제시가 됐습니다. 보유하셨다면 함께 잘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에이프릴 바이오 언급을 살짝 해주셨는데요. 이 종목이 한 일주일 만에 수익률 한 15% 최고가 기준 나왔고요. 샤페론이 오늘 급등하고 있어서 근데 매수한 시기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네. 9월 10일, 9월 11일 정도요. 연이어서 한번 이야기 들어볼게요. 일단 에이프릴 바이오는 이제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리가킨 바이오, 네. 그리고 ABL 바이오 전부 다 편입했는데 유독 하나만 안 했던 게 에이프릴 바이오라고 해서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해서 같이 한번 매수했는데 1달러가 오늘 급등하는 추세에서는 당연히 절반 정도는 수익을 실현해도 괜찮다라고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2차적으로서 25,000원에서 26,000원까지는 목표가 홀딩하면서 수익을 좀 극대화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샤페론인데 샤페론도 같이 한번 보면은요.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 제약바이오에서 좀 도드라지고 있는 게 당연히 비만 치료제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들 올라오고 있는데 샤페론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상한가까지 한번 안착을 하고 나서부터 좀 풀려가는 모습이에요. 그런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수급이 세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도 홀딩해봐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여주고요. 저라면은 뭐 3,600원에서 3,500원 사이까지 익절 라인을 잡아놓고 대응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오늘 상한가 마감하면서 오늘 시장 마감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더 간다라면 4,000원까지 한번 목표가 높게 잡고 대응해도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은 워낙에도 지수가 약한 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에 대한 수익은 좀 실현하시고 나머지 절반 정도만 보유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종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상한가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기대하시면서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하시고 나머지로 4,000원 이상 저희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만 치료제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오늘 강세는요, 뭐 CDMO 쪽으로 네. 많이 쏠리고 있긴 한데 비만 치료는 정말 죽지 않고 꾸준히 올라가고 있어요. D&D 파마텍 저희가 보유 중인데 오늘 장중 8% 급등하기도 했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오늘 비만 치료제에 대한 후속주로 쓰면 마지막에 올라가지 아직 못 올라갔던 게 이제 D&D 파마텍이라고 네. 하면서 지난주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전부 다 다들 급등하고 있을 때 아직까지도 못 가고 있고 4만 원 한번 돌파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미 박스권 상단을 안착했기 때문에 마무리는 4만 원 위에서부터 수익을 실현해도 괜찮을 거라 보니까는 충분히 조금 더 들고 가시고요. 어차피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이제 위고비가 국내에 이제 출시될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 따라서 국내 이제 비만 치료제 약들 특히나 경구용 치료제도 마찬가지로 같은 수혜를 볼 수 있으니까는 그 점을 참고하시면서 조금 더 홀딩하면서 수익을 챙기셔도 볼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직까지 매도하기에는 너무나 좀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고 지금 자리는 부담 없는 가격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조금 더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조금 더 끌고 가겠습니다. D&D 파마텍까지 만나봤고요. 제약바이오 오늘 정말 뜨겁고요. 하반기 기대감도 높은 상황.
상황인데 반도체 이 수급을 받아들이고 있는 이 시점에서의 전략 크게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으로 승부를 봐야 되는지 오후장 공략주 하나씩 열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종목 바로 보시죠. 원전에서 두산에너빌리티 대장을 담아본다라는 건데요. 원전주도 정말 다양한데 네. 두산에너빌리티가 대장 역할을 할 것으로 보십니까? 네. 계속해서. 네. 왜냐하면 수급이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매수가 지금 같은 장에서 또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네, 이미 과거서부터 들어왔고 지금 이제 세 번째 이제 저희가 포트에 담는 네. 거잖아요. 이미 한번 21,000원, 25,000원까지 목표가를 제시해드렸기 때문에 조정받았을 때 저하면 다시 한번 또 매수를 해볼 만하다라고도 보여주고요. 당연히 지금 뭐 보유하신 분들이라면은 적극적으로 지금 자리에서 분할 매수로서 추가적으로 더 담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뿐만 아니라 한전기술, 한전 KPS도 마찬가지로서 원전에서는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좀 높다 하더라도 한번 움직였을 때 가장 먼저 움직여주고 있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SMR 소형 모듈 원전에서도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장 손꼽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더 가지 않을까.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 유럽 쪽에서도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서 유럽 국가들이 이제는 탈원전을 배제하고 나서부터 이제는 원전에 대한 이제 투자금을 좀 쏠리고 있는 현상인데 마찬가지로 이번에 오늘부터 출국하게 되는 유럽 일정, 체코 일정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를 또 방문하는 또 계기로 인해 원전주들에 대한 움직임이 강할 것으로 보이니까는 그 기대감이 또 다시 한번 살아날 거라고 저는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도 다시 한번 재진입해볼 자리라고 보니까는요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1차 목표가는요. 지난번에 제시해드렸던 21,000원까지 동일하게 또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21,000원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22,000원에서 25,000원까지도 다시 한번 바라보면 좋을 것으로 보여주고요. 손절가 라인은 16,000원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두산 에너빌리티였습니다. 21,000원의 목표 주가 그리고 16,000원의 손절 라인 잘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어느 섹터에서 나왔을지 궁금한데요. 금양 그린파워,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매력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 주가만 놓고 보면은 작년 대비했을 때 반토막 정도 낮다 지금 다시 회복하는 구간이더라고요. 네. 괜찮을까요? 저는 뭐 충분히 지금 단기적인 관점으로서는 대응해봐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 국내에서 신재생에너지 풍력이랑 태양광이 갑작스럽게 이제 주목을 받았던 거는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이제 미 대선, 이제 트럼프와 해리스에 대한 이제 후보자들에 대한 선거 공약 때문에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미 한번 지난주에 한번 했었던 이제 대선 토론회 때문에 해리스에 대한 지지율이 상당히 높게 올라갔어요. 어떻게 보면 어떤 언론사에서는 트럼프보다 역전했다라고도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그로 인해서 오늘 시장에서도 풍력,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들 올라왔기 때문에 충분히 금양 그린파워들도 수혜를 볼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일단 현재가 매수 한번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직전 고점인 15,000원, 손절가는 11,000원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의 묘입니다. 아쉬운 분들을 위해서 무료 방송이 또 추가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 10시죠? 네, 맞습니다. 오늘 10시 수치면 상한가 이후에 너튜브를 통해서 무료 방송 진행할 예정이고요. 앞으로 시장에 대한 이제 흐름도가 판세가 바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테마주들에 대한 위주로 어떤 종목들인지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대선 관련돼 가지고 어떤 수혜를 받을 것인지 다시 한번 조목조목 설명해드리도록 할 테니까는 오늘 저녁 10시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태 매니저의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10시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